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19호 제3면 기사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임상호 이인규 도의원과 지역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동두천시와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의정정책추진단은 14일 동두천시에서 지역 현안 정책 발굴 정담회를 열고 동두천 지역 정책 현안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동두천시청에서 열린 정담회에서 의정정책추진단은 과제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실행에 뒤따르는 애로사항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두고 동두천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 및 지원 확대, 하천 수질 개선, 준공영 택시제도 도입, 청년이 행복한 환경 조성 및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이 논의됐다. 이날 정담회에서 임상호 국힘 동두천 이 의원은 지역 문화관광자원 신천을 한강에 버금가는 수별레저관광 테마파크를 조성하자고 제안하고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천원 택시를 운영하자는 의견도 제안했다. 이인규 민동두천 1 의원은 도민들의 여유로운 일상과 쾌적한 출퇴근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전철 낮, 밤 시간대 운행수 확대 및 막차 시간 연장 추진 등의 교통 문제 개선 적극 노력을 제안하고 청년들을 위한 청년전담부서 설치 및 청년센터 운영 확대를 위한 도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정담회에 참석한 임경숙 부시장은 오늘 논의된 지역 현안 7건은 동두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현안으로 앞으로도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 도의회 의원님들과 동두천시가 함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윤경 민군포 1 단장은 동두천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번듯한 외관을 갖추는 것뿐 아니라 동두천시가 가진 내면의 힘을 기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협치와 포용을 갖춘 동두천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택일 국힘 하남 1 단장은 경기도의회와 동두천시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도의회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 건설의 상생의 동반자로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정윤경 의원, 윤택일 의원, 동두천시 지역 임상호, 이인규 도의원과 임경숙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 담당관, 여성청소년과장, 환경보호과장, 안전총괄과장, 교통행정과장 등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별 의원들과 함께 오는 3월까지 31개 시군을 순차적으로 찾아 지역정책과제 해결책을 논의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과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형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연구모임의 회장인 박재용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24일 경기도의회 북부청사에서 경기도형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구축 방안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형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구축 방안 연구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연구모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로 경기도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이러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한계점 개선 및 보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1, 과 오석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사, 을 비롯해 연구를 진행한 서정대학교 염일열, 진진희 교수, 한영구 연구원이 참여했으며 동두천 두드림 장애인야학 정진호 교장, 사회적 기업 필덤 김미경 대표, 디딤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우연 센터장, 양주덕현 초등학교 임원재 학부모 회장,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 세상 윤지훈 팀장이 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했다. 연구 결과를 발표한 서정대학교 한영구 연구원은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학습도시에 대한 인식, 요구 분석 결과, 경기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 학습자를 위한 이동 지원, 평생교육 자료 개발과 학습비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함께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발표 내용에 대해 정진호 교장은 야학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이 장애인의 요구와 특수성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촘촘하게 보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은 느껴왔다고 하면서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제도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우연 센터장은 장애 유형에 따라 느린 학습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받을 기회도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의원 연구단체의 회장인 박재용 의원은 중간보고회에서 나눈 의견들을 종합하면서 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은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경기도 내 장애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회는 3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경기도형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재개정안과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창준 경기도의원, 임태희 교육감의 장애인 교원 지원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 국민의힘, 광주 3, 은 2월 20일, 화, 열린 경기도의회 제3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픈 발언을 통해 임태희 교육감에게 장애인 교원과의 직접 소통과 장애인 교원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를 주문했다. 오창준 의원은 333억 원 장애인 교원 지원 사업 중 99.9%가 장애인 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라며 장애인 교원을 위한 실질 예산은 1,800만 원에 불과해 장애인 교원 지원 사업이라는 명칭이 무색하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작년 임태희 교육감의 경기 특수교육 활성화 새 개년 계획 발표는 특수교육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업적이었지만 교육감의 포용력이 장애인 교원에게는 미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오 의원은 장애인 교원 지원 사업의 정상화 방안으로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장애인 교원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개최를 통해 장애인 교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기도 교육청의 저격수가 아닌 홍보대사가 되도록 요청했다. 둘째, 장애인 교원 전담 인력 확보를 통해 장애인 교원의 전담 소통 채널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 문제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장애인 교원 전수 파악할 수 있도록 부처 협의와 대정부 입법 건의를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보유한 등록장애인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고용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 정보와 매칭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장 내 정확한 장애인 근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장애 학생, 특수교사 그리고 장애인 교원은 모두 교육이란 기회를 통하여 장애라는 불편함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경기교육 공동체 구성원이라며 작년에 특수교육에 보여준 임태희 교육감의 따뜻한 진심을 올해 경기 장애인 교원들도 느끼는 첫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오픈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행장애 판정을 받은 경증 장애인 교원을 위한 인사우대 필요성에 대해 질의한 바 있으며 지난 5일에는 경증 장애인 교원까지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 교원의 편의 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인 교원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재훈 의원, 경기도 장애인 복지단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김재훈 경기도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사, 은 14일, 수, 경기도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와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장애인복지단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주요하게 논의가 되었다. 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도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대해 사업 및 회계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일을 수행하는 종사자들의 처우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자리에 참여한 경기도 장애인재활협회 이영재 회장은 10여 년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거쳤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며 사명감 하나로 지금까지 달려온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어려운 현실에서 묵묵히 일하는 종사자들에게 현실적인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경기도 복지단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은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동일 공간 내 위탁사업과 경기도 지원 서비스 사업 간의 처우 불평등 해소, 장기 근속 유도로 전문성 제고 및 사회복지 서비스 발전 도모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김재훈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장애인 복지단체는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현재의 장애인 복지를 이끌어온 주역이라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바로 장애인들의 정책 품질 향상 및 복지 서비스 강화에 직결되기 때문에 서둘러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재훈 의원은 복지단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합리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 유관 단체 및 경기도 소관부서와의 발빠른 협의와 소통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는 경기도 농아인협회,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 신체장애인복지회,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경기도 장애인재활협회, 경기도 장애인정보화협회, 경기도 장애인협회, 경기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경기협회, 한국교통장애인 경기도협회, 한국신장장애인 경기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고 2023년 8월 기준으로 137명의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다.